84쪽의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 수용급 제가 문제는 많이 냈거든요. 문제는 많이 보시라고 많이 냈는데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 위주로 해결해 가시면 됩니다. 뭐 복습집에서 복습하실 때는 혹시 자기는 틀렸는데 이 문제를 해설을 꼭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너무 섭섭하지 마시고 그런 건 안 봐도 돼요. 예, 안 봐도. 예.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필수적으로 봐야 될 문제들, 풀어봐야 될 문제들 위주로 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19번. 다음 중 수요 곡선을 좌하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그랬습니다. 좌하향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위에다가 감소라고 적어두세요. 감소. 이 문제는 뭘 찾으라는 얘기냐면 수요 감소 요인을 찾아봐라 하는 문제예요. 수요 감소 요인을 찾아봐라. 먼저 1, 2, 3을 묶어주시죠. 1, 2, 3만. 1, 2, 3. 묶었어요? 예. 1번. 해당 지역 내 인구가 증가한다.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 증가됩니다. 수요 증가. 감소 요인이 아니죠? 예. 2번. 선호도가 증가된다. 수요 증가입니다. 수요 증가. 3번. 금리가 하락한다. 수요 증가입니다. 수요 증가. 우리 수요 감소 찾아야 되는데 1, 2, 3은 다 수요 증가예요. 4번. 소득 증가는 수요 증가입니다. 수요 증가. 그리고 5번. 생산 요소 가격의 상승. 5번 보세요. 5번에 생산 요소 가격 상승 있죠? 얘는 수요 감소야, 공급 감소야? 공급 감소야, 공급 감소.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수요 증가고 5번은 공급 감소라서 지문 5개 중에 수요 감소 요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없을 뻔 하였는데 가로 안에 갑니다. 가로 안에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해당 주택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소득 동그라미 무슨 탄력성? 탄력성이 0보다 작다 있습니까? 작다 밑에 마이너스. 혹시나 싶어서 묻는 건데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인 건 알죠? 0보다 크면 플러스인 건 알고 그거 물으면 안 돼요. 밑에다 씁니다. 열등제.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은 재원은 열등제입니다. 열등제. 그래서 다시 4번으로 가보죠. 4번. 원래는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는 많은데 증가되는데 이 주택이 지금 열등제라 그랬잖아. 그러면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 문제는 답이 없을 뻔하였는데 답이 4번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약간의 그런 힌트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상황이 문제 풀다 보면 나올 수 있다고. 그럴 때는 답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문제 접근을 잘 못한 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딱 떴을 때는 소득이 딱 뜨면 무조건 정상지 열등제인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 키가 있을 거예요. 문제 푸는 키가. 그래서 마지막에 가시니까 박스 안에 가로 안에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다 열등제라고 돼 있으니까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 감소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묶어줄 때 1, 2, 3, 4를 묶은 게 아니고 1, 2, 3만 묶었던 이유가 4번은 수요 증가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열등제라서 수요가 감소되는 요인입니다. 이런 문제는 좀 조심해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번 문제. 어떤 지역에 아파트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라 볼 수 없는 걸 찾아라 그랬네요. 일단 네모 좀 칩니다. 균형 가격을 상승, 네모. 자, 균형 가격 상승에 네모 했나요? 위에다 쓰세요. 수요 증가 또는 공급 감소.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은 상승할 거고요.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은 상승할 겁니다. 출발합니다. 1번. 유입 인구가 증가했다. 수요. 증가, 수요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요 증가. 수요 증가.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했다. 공급 감소. 공급 감소. 맞죠? 4번에 보완제 수요 있습니까? 수요 동그라미. 5번에 보완제 가격 있습니까? 가격 동그라미. 5번 밑에다 쓰세요. 교차. 보완제 가격이 뜨면 교차 탄력성 문제를 풀어요. 4번에 수요 동그라미 있죠? 거기다 쓰세요. 상식. 이건 상식으로 문제를 풀어요. 자, 그럼 5번부터 먼저 볼게요. 보완제 가격이 뭐 했다? 하락했다. 자, 보세요.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감소할 거 아니야.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는 뭐입니까? 증가합니다. 그래서 5번은 수요 증가예요. 그러면 갑니다. 1, 2, 5는 수요 뭐? 증가. 3은 뭐? 공급 감소라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고 4번 갑니다. 보완제는 이래요. 보완제는 한 놈 사면 나머지 한 놈 사고 한 놈 안 사면 나머지 한 놈 안 사고 이게 보완제예요. 따라서 보완제 수요가 많으면 감소하면 덩달아 내 거 수요도 많다. 감소한다. 그래서 이거 수요 감소 요인입니다. 얘는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조금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문제를 보세요. 대체제 보완제 뒤에는 기본이 가격이 떠요. 대체제 보완제 가격이 뜨고 그러면 교차 탄력성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혹시 대체제 보완제 옆에 수요가 뜨면요. 상식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수요가 뜨면 대체제는 한 놈 사면 한 놈 사고 안 사고 한 놈 안 사면 한 놈 사고 이런 게 대체제고 보완제는 둘 다 사거나 둘 다 안 사는 거다. 근데 이 4번에 보니까 보완제를 샀대 안 샀대?
안 샀대. 그럼 내 것도 안 사. 수요 감소 요인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한번 집에 가서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답은 4번이요. 24번 문제. 24번. 23번 같은 건 안 풀어도 돼요. 23번 너무 어려워요. 예, 24번. 부동산 수요에 관한 설명이다. 수요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했습니다. 24번 문제는 제가 풀어드리는 이유가 답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답을 보기 위해서. 답이 3번인데 3번 보겠습니다. 3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제인? 대체제인 오피스텔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 있습니까? 예,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칠판 한번 보십니다. 아파트 가격이 뭐 했다? 상승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대체제라고 나왔습니까? 예, 대체제인 오피스텔. 오피스텔. 여기 오피스텔 가격이라고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피스텔 가격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과 오피스텔 수요만 보는 겁니다. 이게 교차 탄력성이거든. 한 놈 못 뜨고 가격, 나머지 한 놈 수요.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해야 돼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뭐를 안 사? 아파트 안 사고 뭐 사겠어? 오피스텔 사겠지. 오피스텔 수요는 많다. 증가한다. 그렇게 해도 되고. 대체제는 원래 교차 탄력성이 뭐니까? 플러스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대체제는 오피스텔 수요는 증가합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그럼 사람들이 지금 오피스텔 산다고? 그럼 오피스텔 가격은 상승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그럼 사람들은 아파트 안 사고 뭐 산다? 오피스텔 산다. 오피스텔 사면 오피스텔 가격은 많다. 상승한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인데 아파트 가격 가지고 오피스텔 가격을 한 방에 구해낼 방법은 없어요. 그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아파트 가격 가지고 오피스텔 가격을 구할 방법은 없다고. 대신에 아파트 가격 가지고 오피스텔 수요를 구할 수는 있어요. 대체제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오피스텔 수요가 많다, 증가한다. 한 단계만 더 나가죠.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하면 오피스텔 가격은 많다, 상승한다, 하락한다가 아닌 거예요. 나머지 질문들은 앞에서 다 했던 거라서 필요가 없는데 3번 질문 유심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넘기십니다. 25번. 25번. 부동산 A, B, C 중 A와 B는 보완제이고 B와 C는 대체제 관계에 있을 때 A 수요가 감소하면 C 수요는 어떻게 변동하겠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푸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7번 보세요. 둘 다 사거나 둘 다 안 사면 무슨 제예요? 보완제, 환장 아닌데 진짜. 보완제입니다. 그 다음에 한 놈 사고 한 놈 안 사고요. 한 놈 안 사고 한 놈 사면 무슨 제예요? 대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식적으로 보완제는 둘 다 사거나 둘 다 안 사는 걸 말하고요. 대체제는 한 놈 사고 한 놈 안 사고 한 놈 안 사고 한 놈 사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A, B가 대체제예요. B, C가 보완제고 C, D는 대체제예요. D, E가요. D, E가 보완제. 대체제. EF, EF. EF 보완제. FG, FG. FG는 대체제. 이때 A 수요가 증가되면 A를 산다고 안 산다고? 사면 G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게. G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문제 쉬워요. 한번 해볼게요. 예. A 산다고요? B를 사요, 안 사요? 왜 안 사요? 대체제니까. 방금 B 안 산다 그랬죠? 그럼 C는요? 안 사요. 사긴 뭘 사? 보완제인데. 보완제는 한 놈 안 사면 이건도 당달 안 사게 되는 거예요. 문제 안 쉽네. 안 쉬워. C 안 산다 그랬죠? 그럼 D를요? 사요. D 산다 그랬죠? E는요? 안 사요. 왜 안 사는데? 대체제니까. E 안 산다 그랬죠? F는요? 안 사요. 왜 안 사요? 보완제니까. F 안 산다 그랬죠? 그럼 G는 사요, 안 사요? 사요. 그럼 G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한다. 이게 답이에요. 요걸 풀어놓고 나면요. 25번 문제가 정말 쉬워 보여요. 여러분들 문제를 쉽게 만드는 방법은요.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하나 풀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25번 문제는 가스러워 보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A, B가 무슨 제다? A, B 보완제? B, C는? 대체제.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A 수요가 많다? 감소한다. 그러면 일단 칩한 보세요. A를 안 산다 그랬나요? 그럼 대답하세요. B 사요, 안 사요? A 안 사면 B도 안 사지. B 안 산다 그랬죠? 그럼 C를 사요, 안 사요? 사요. 그럼 C 수요는 많다? 증가한다. 그게 답이에요. 선생님 답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2번이 답이에요. C 수요가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이게 C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문제를 쉽게 만드는 방법은요. 25번 문제만 보면 25번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25번보다 몇 배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나면 아 옛날이 좋았구나 하면서 그죠? 25번 문제가 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은요. 고생을 좀 하세요. 그러면 아 옛날에 행복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25번 문제는 그나마 행복했던 문제예요. 한 장 넘기십니다. 넘기셔서 29번 문제로 가도록 합니다. 29번 문제. 다음 중 주택의 공급 곡선을
주택의 공급 곡선을 우하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우하향에 동그라미 할까요? 예, 동그라미 하고 위에다가 증가라고 씁니다. 증가. 자, 이 말은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찾으라는 문제잖아요. 일단 칠판 한번 보시죠. 칠판. 저한테 수요의 교차 탄력성 배운 적 있나? 있나? 대체제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뭐고? 플러스고 보완제는 마이너스다. 근데 공급에 가면 반대라 그랬죠? 그러면 공급의 교차 탄력성에서는 대체제가 뭐고? 마이너스고 보완제가 플러스다. 연습 한번 합시다. 수요부터 합시다. 수요부터. 대체제 가격이 상승되면 수요는 뭐하고? 증가. 대체제 가격이 하락되면 수요는 감소. 보완제 가격이 상승되면 수요는 감소. 보완제 가격이 하락되면 수요는 증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 알겠습니까? 공급으로 가면요. 안 해도 되는데 한번 연습만 한번 해보죠. 대체제 가격이 상승되면 공급은 감소. 대체제 가격이 하락되면 공급은 증가. 이번엔 대체제가 마이너스예요. 공급에 오면. 보완제가 이번에 플러스야. 보완제 가격이 상승되면 공급은 증가. 보완제 가격이 하락되면 공급은 감소. 그래서 수요만 잘 기억하셨다가 공급은 뒤집어서 공부하시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여기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찾아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1번부터 가면 돼. 1번. 소득이 증가된다. 소득이 증가되면 공급이 증가되죠? 그렇지. 1번은 수요 증가예요. 공급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3, 4, 5를 한번 해볼 거예요. 3번. 토지 가격 나옵니까? 이제는 써요. 위에다가 생산비라고 써요. 자, 아파트 짓는데 토지 가격은 꼭 들어가잖아. 그럼 이 생산비네? 생산비가 뭐 했어? 상승. 그럼 공급은 감소. 3번. 4번. 금리가 상승했죠? 공급은 감소. 4번. 건축 자재값이 상승했죠? 공급은 감소. 공급은 감소입니다. 특히 3번 지문과 5번 지문은 묶어 놓으세요. 3번과 5번 지문 묶어 놓으시고 밑에다가 생산비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아파트 짓는데 들어가는 생산비에는 뭐도 있지만 토지 가격도 있지만 건축 자재값 이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2번을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2번을. 2번에 가시니까 대체제 나옵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 딱 써요. 마이너스. 자, 원래 수요에서는 대체제가 플러스였잖아. 근데 이번에는 공급을 보니까 마이너스를 딱 쓰는 거지. 이 문제 푸는 요령이야. 수요에서는 대체제 앞에다 플러스 딱 쓰는 거고 공급에서는 대체제 앞에 마이너스 딱 쓰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로 움직이면 되니까 대체제 가격이 많으면 하락하면 반대로 공급이 많다. 증가한다. 공급 증가 요인 찾아야 되잖아.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게 요령껏 이 정도 요령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뭐 증가시키는 요인 찾아야 돼요? 공급 증가시키는 요인 찾아야 되잖아. 근데 1번의 소득 증가는 수요를 증가시키는 게 답이 아니고 3번의 토지 가격 상승과 4번의 금리 상승과 5번 자재값 상승은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서 답이 아니잖아. 우리 공급 증가 요인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보니까 대체제가 나왔잖아. 대체제 이놈은 수요에서는 플러스였잖아. 근데 공급에서는 뭐예요? 반대니까 마이너스지. 근데 대체제 가격이 뭐였다? 하락했다. 그럼 반대로 공급이 뭐 한다? 증가한다. 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예. 오른쪽 33번. 최근. 자, 네모를 밑줄만 좀 그을게요. 건축 공법의 발달 밑줄, 기술 혁신 밑줄. 위에다 쓰세요. 위에다가 공급 증가. 위에다 쓰세요. 공급 증가. 공급 증가 썼어요? 자, 건축 기술이 발달하거나 그다음에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면 공급이 뭡니까? 증가합니다. 공급 증가라고 하면 끝이 나요. 근데 이걸 굳이 단기와 장기로 나눈다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밑에 내려갑니다. 단기 보이고 장기 보이죠? 단기 위에다 쓰세요. 공급 불변. 단기 위에다가 공급 불변. 장기 위에다가 공급 증가라고 쓰세요. 단기는 공급이 뭐하고? 불변. 언제로 가야? 장기로 가야지 공급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럼 단기 공급 불변이라 그랬잖아. 그럼 임대료도 불변이지 안 변했는데 뭐. 장기로 가면서 공급이 뭐하고? 증가. 공급이 증가되면 임대료는 뭐한다? 하락한다. 답은 몇 번? 4번.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수요 증가는 즉각 되는데 공급 증가는 단기는 안 돼요. 장기로 가야지 돼요. 따라서 생산비가 하락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나발이고 장기로 가야지 공급이 증가되지 단기는 공급이 안 되므로 임대료도 불변이고 장기로 가면 공급이 증가되면서 임대료가 하락한다 하시는 겁니다. 정답 몇 번? 4번 한 자 넘깁니다. 균형의 결정과 균형의 이동. 일단 깔끔하게 이론 정리 한번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한번 보시죠. 자, 수요공급 뭐 올해도 한 5문제 나온다. 4-5문제 나온다고 가정하고요. 4-5문제 중에서 제 생각에는 한 3개 정도 맞추면 돼요. 3개. 무슨 말 하고 싶냐면 한두 개는 틀려도 돼요. 한두 개 틀리는 건 계산 문제 틀리는 걸로 하고 계산 문제 틀리는 걸로 하고 이론적인 문제는 웬만하면 다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계산 문제도 풀 건데 너무 어려운 계산 문제는 손 대지 마세요. 어차피 그런 건 심리가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두 개 정도는 틀려주는 것도 미덕입니다. 미덕. 그죠? 예,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공부를 갖다가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하지 마세요. 어차피 틀려요. 이러면 그 맞추려고 노력해도 틀린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는 그냥 틀리게 놔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대성 싶은 나무. 대성 싶은 나무라 그러는 걸 갖다가 대성 싶은 놈들을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시험장 가서 맞출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견적 한번 뽑아보세요. 견적 딱 나오면 푸는 거고 견적이 안 나오면 그런 것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수용급을 투자든지 마찬가지겠지만 공부를 너무 어렵게 하시면 안 돼요. 어렵게 해도 점수는 똑같아. 뭐 말인지 모르나? 그 맞추려고 노력해도 틀린다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들은 하지 마시고 제가 풀이하는 문제 중에서 될 놈 같은 거 그런 놈들을 집중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집중 공략. 자 보세요. QD는 수요량 맞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뭐 1400 마이너스 2P 이런 식으로 나와. QS는 공급함수 맞습니까? 예. 요거는 뭐 200 플러스 4P 이렇게 나와. 요 자료를 보고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뜨지. 어떻게 푸냐면 각기 만들면 돼. 각기 만들면 한 놈 좌변으로 가나? 한 놈 우변으로 가나? 왔다리 갔다리 하면 P가 나오나? 요 P가 뭐예요? 균형 가격. P를 아무 데나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Q가 나오나? 이거 뭐예요? 균형량.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하는 문제는 QD와 QS를 각기 만들면 돼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QD가 이랬는데 바뀌었다 이러면서 어떻게 나오냐면 요 QD1, QD2 하면서 다른 숫자를 하나 줘요. 보통 QS는 보통 같은 숫자를 주고 그럼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 한 번 더 같게 만들어 가지고 좌변, 우변에다 두고 P 구하고 Q 구하면 돼요. 알겠어요? 예. 그러면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개별 수요함수로부터 시장 수요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P는 300 플러스 40QD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얘가 8배가 됐대요. 이런 문제 많이 봤죠, 우리? 예, 8배. 근데 새로운 시장수는 8배 된 거는 QM으로 표기하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이유 없이 그냥 따라해봐요. P는 300 플러스 시작. 300 플러스 한 다음에 요거를 몇 배로 나눠야 돼. 그럼 40을 8배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5, QM.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P는 300 플러스까지는 똑같이 쓰고 숫자가 나오면 몇 배로 나눈 다음에 QD를 QM으로 바꿔주면 돼. 이거 연습 한번 해볼까요? 800 플러스 800 마이너스 8QD 그리고 2배. 자, 마음에 준비했나요? 예. 준비됐나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8P는 800 마이너스 4QM 요렇게. 알겠죠? 예. 한 번 마지막으로 하면 돼요. 1500 플러스 50QD 10배. 1500 마이너스 50QD 10배. 자, 시작. P는 1500 마이너스 5QM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연습해야 되고요. 이번에는 그 유명한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균형의 이동. 자, 집안. 수요가 있고요. 공급이 있어요. 공급이 있는데 얘가 변하면 가격과 양이 변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 근데 수요가 증가됐어요. 수요가 감소됐어요. 공급이 증가됐어요. 공급이 감소됐어요. 이때 가격과 양이 어떻게 변하느냐. 자, 수요 증가되면 가격 뭐하고? 상승, 양, 증가. 요래 하시면 돼요. 수요 감소되면요. 가격 하락, 양, 감소. 요래 하시면 돼요.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 하락, 양, 증가. 요래 하시면 돼요. 공급 감소되면 가격 상승, 양, 감소. 요래 하시면 됩니다. 그 연결 동작으로 보여드리면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이렇게 해서 요래 연습하시면 돼요. 요래 요게 가격과 양의 변화입니다. 수요 공급의 변동에 따른 요래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봐야 됩니다. 칠판. 수요 공급이 모두 변동하는 경우 그러면서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 해봅시다. 가격과 양인데 수요 공급이 모두 증가하잖아요. 그럼 가격은 몰라요. 모르고 양만 증가해요. 수요 공급이 모두 감소하잖아요. 가격은 몰라요. 양만 감소하는 겁니다. 수요는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하잖아요. 그럼 가격은 상승해요. 양은 몰라요. 수요 감소되고 공급이 증가하잖아요. 가격은 하락해요. 양은 몰라요. 그래서 수요 공급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가격을 몰라요. 그렇죠? 수요 공급이 반대로 움직일 때는 양을 몰라요. 그렇죠? 예, 하나 더 해볼까요? 누가 크다면이 나왔어요. 누가 크다. 그럼 뭐 보면 돼? 큰 거. 짠 건 뭐하고? 무시. 큰 것만 보면 되고. 같다면이 나오잖아요. 이 같다면이 나오면 아까 몰라있던 거 있잖아. 이거 불변으로 바꿔주면 돼. 그래서 하나만 해볼까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같다면 이렇게 나왔어. 그럼 답은 가격 불변의 양 증가야. 가격 몰라요. 양 증가가 아니고. 하나 더 해볼까?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같다면이 나와. 그럼 가격 상승의 양 불변. 몰라가 없어지는 거야. 몰라 대신에 불변으로 바꿔주면 돼. 그래서 크다면이 나왔을 때는 큰 것만 본다. 같다면이 나왔을 때는 몰랐던 게 불변이다. 요걸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저는 이거 한번 해보죠.
여러분 혹시 저기 완탄 아세요? 완탄? 혹시나 싶어서 묻는 건데 완비 아세요? 완비? 완탄은요 기울기가 뭐예요? 수평. 맞죠? 예. 완비는요 기울기가 뭐예요? 수직. 요거는 콱 찍어 보면 된다 그랬죠? 예. 완전 탄력 찍을 때는 콱 찍으면서 뭐 불변? 무조건 가격 불변이죠? 근데 자꾸 시험에 가격 변한다고 나올 거예요. 그 요때는 뭐의 변화만 따지면 돼요? 양의 변화만 따지면 돼요. 가격은 불변이니까. 완전 비탄력 찍을 때는 콱 찍으면서 뭐 불변? 양 불변. 이때 양 불변이에요. 이때는 뭐의 변화만 따지면 돼요? 가격 변화만 따지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완전 탄력 찍을 때는 무조건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 찍을 때는 무조건 양 불변.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저는 이거 한번 해봐야지. 탄력 찍을 때가 있고요, 비탄력 찍을 때가 있어요. 탄력 찍을 때는 기울기가 가파르나 완만하나? 완만하죠? 예. 비탄력 찍을 때는 기울기가 가파르나 완만하나? 가파르 급해지죠? 예. 그럼 기울기가 완만할 때와 기울기가 급할 때 가격과 양이 그 변화 폭이 큰지 작은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 주실 거냐면 더덜로 얘기해 주실 겁니다. 더덜로. 자, 한 놈이 변합니다. 한 놈이 변해요. 뭐 수요든지 공급이든지 관계없어요. 근데 그 놈 변했을 때 그 놈 말고 다른 놈이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이라 나올 거예요. 그럼 대답하세요. 수요가 변할 때는 누가? 공급이 탄력, 비탄력 이렇게 나올 거고, 공급이 변할 때는 누가? 수요가 탄력, 비탄력 이렇게 나올 건데, 탄력 찍을 때는 기울기 완만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가격 변화폭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면서 가격이 덜 변하죠? 양은요? 더 변하게 돼요. 근데 비탄력 찍을 때는 기울기가 가팔라지잖아. 가팔라지면서 가격 변화폭은 더 변하고요, 양의 변화폭은 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덜로 얘기하지 말고 크다 작다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크다 작다. 마음에 준비하시고,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폭이 작고 양의 변화폭이 커요. 맞죠? 근데 비탄력적일 때는 이번엔 반대로 가격 변화폭이 크고 양의 변화폭이 작다. 이게 균형의 모든 것입니다. 균형은요, 일단 계산 문제를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QD, QS 같게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개별 수요 함수를 가지고 시장 수요 함수 구하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다 균형의 이동이 답니다. 수요 증가, 가격 상승, 양 증가, 수요 감소, 가격 하락, 양 감소, 공급 증가, 가격 하락의 양 증가, 공급 감소, 가격 상승의 양 감소. 수요는 모두 증가하거나 모두 감소하면 가격 몰라. 수요 증가되고 공급 감소되거나 수요 감소되고 공급 증가되면 양 몰라. 흑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보고, 갓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걸 불변으로 처리하고, 완전 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양 불변.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폭은 작고 양의 변화폭이 크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폭이 크고 양의 변화폭이 작아서, 탄력적일 때는 가격 덜 양도,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더 양덜.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얼마나 쉬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워. 쉬워요. 34번 문제. 표정이 니는 선생이니까 쉽지 막 이런 표정인데, 예, 나는 선생이니까 쉬워요. 예, 34번. 다음 사무실 수요 및 공급표에서 균형 임대료와 균형 거래량을 구하시오 하는 거 있죠. 자,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박스 제목을 봅니다. 박스 제목에 수요량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위에다가 수요량 위에다가 QD 써봐요. QD 썼어요? 예, 공급량 위에다가 QS라고 써봐요. QS. 자, 그럼 대답하세요.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하려면요, QD와 QS를 어떻게? 같게, 그 사이에 이퀄 표시를 하세요. 그게 같아지는 점을 찾으면 돼요. 근데 다행히 QS는 지금 전부 다 80이라고 돼 있습니까? 그러면 QD만 80인지 점을 찾으면 돼요. QD 80인지 점 찾았어요? 그때 가격이 얼마야? 6만 원. 그래서 가격은 6만 원, 양은 80. 답은 2번입니다. 근데 요거 실제로 이 문제 20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거 맞춘 수험생들이요, 20%가 채 안 돼요. 20%가. 지금 이렇게 쉬운 걸 누가 못 맞춰 하는데 이렇게 쉬운 걸 못 맞춰요. 왜 못 맞춘 줄 알아요? 심리에 가시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대부분의 80%의 수험생들이 어떤 수험생들이냐면 숫자 회피형 수험생들이에요. 숫자 회피형. 숫자 혐오형 수험생들입니다. 박스 안에 이렇게 숫자 놓고 나오잖아요.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뭐라도 봐야 되지 않나? 하는데 패스. 우와 계산 문제 하면서 다음 문제로 가는 거죠. 그 어떤 계산 그 숫자가 주는 심리적 압박감. 그래서 나중에 심장을 나와서 내가 이런 문제라고 소개를 하면요, 와 이게 그거였어 하는 거죠. 그건지조차도 몰라요. 그건지조차도 모르고 나머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 문제는요, 틀려도 좋아요. 틀려도 좋은데 이렇게 34번처럼 계산 문제가 아닌 유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그냥 찾아만 돼도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35번으로 갑니다. 아파트 수요 곡선은 요렇고 공급 곡선은 저렇다. 이때 균형 가격은 얼마이겠는가? 자, 다시 묻겠습니다. 균형 가격은 누구와 누구를 같게 만들면 돼요? QD와 QS를 같게 만들면 되죠. 맞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QD와 QS를 같게 만들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나왔는데? 자, 보세요. P는 2000 마이너스 2QD. 잠깐 이거 우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QD가 얼마인지로 바꿔볼까요? 예, 그럼 넘어갑니다. 몇 QD?
EQD는 얼마? 2000 마이너스 P. 맞아요? 그럼 QD만 남기려고 그러면 2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럼 QD를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제가. QD만 남기려면, 그럼 QD만 남기려면 2로 나눠주면 얼마가 됩니까? 1000 마이너스 2분의 1 P.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0 마이너스 2분의 1 P. 요거 2로 나눠주면. 됐어요? 이번엔 QS 한번 보여드릴게요, QS. 자. 이번에는 두 번째는 P는 1000 플러스 EQS. P는 1000 플러스 EQS. 이렇게 돼 있나요? 예.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합시다. 요걸 넘기고 요건 내버려 두는 걸로. 알겠죠? 단지 좌변 부분 순수만 좀 바꿀게. 그럼 EQS는 이렇게 되겠지. EQS는 요 넘어갑니다. 그럼 P 마이너스 1000 이렇게 되겠지. 아니 요건 내버려 두고 요만 넘어가면 P 마이너스 1000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2로 나눠주면 이제 QS만 남지. 2로 나눠봐요. 그럼 얼마? 2분의 1 P 마이너스 500이 돼요. 500이. 뭐 훅 지나갔죠? 예. 그러면 요거 두 개 같게 만들어 보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000 마이너스 2분의 1 P는 2분의 1 P 마이너스 500인데 이거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답이 바로 나와버려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2분의 1 P가 더해지잖아요. 그럼 P가 바로 나와버려요. P가. 바로 나와버리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1500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균형 가격은 1500 이렇게 구해도 되고 제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구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지금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P는 2000 마이너스 EQ 이렇게 나왔죠? P는 2000 마이너스 EQ D 빼고요. 그냥 EQ 이렇게 하는 거지. 두 번째 P는 얼마입니까? 1000 플러스 EQ 물론 S인데 그렇게 어차피 균형은 같아지는 거예요. 가격도 같아지는 거예요. 뭐도 같아진다고요? 가격도 같아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번에는 그냥 가격 만들어 버립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0 마이너스 EQ는 어떻게? 1000 플러스 EQ 맞아요? 넘어갑니다. 몇 Q? 4Q 4Q 얼마? 1000 그럼 Q 얼마? 250 그럼 답이 250이네. 아니지. 양이 250이지. 근데 뭘 구하라 그랬어? 가격 구하라 그랬지. 그럼 250을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다 대입해야 돼? 같아질 건데 뭐 아무 때나 대입해도 돼. 그럼 250 대입해봐. 그럼 얼마? 500. 그럼 얼마 됩니까? 1500. 그럼 P는 1500이 됩니다. 심심하면 여기도 대입해봐. 1500이 되지. 1500. 정말 심심할 때 해야 돼요. 1500.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은 원래 정상적인 방법은 P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QD를 두 개를 만들어서 같게 만드는 게 맞고요. 그게 싫다면 그냥 P 두 개 있는 그거 같게 만들어도 되는데 P 두 개 같게 만들어서 구하는 것은 P가 아니고 Q거든. 그렇잖아요? 그럼 P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Q를 또 대입하면 반대로 Q를 구해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두 개의 방법 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몇 번? 3번. 5번은 뭐 5번, 3번. 3번. 36번.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 함수가 각각 요렇고 저랬다. 근데 소득 증가로 수요 함수가 저렇게 변했다. 그때 가격가량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 푸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뭐 어렵진 않아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귀찮은 문제로 정의해요. 귀찮을 뿐이지 어렵지는 않아요. 자 보세요. QD는 900 마이너스 P, QS는 2P 이렇게 돼 있나? 근데 변했다고 돼 있죠. QD가 어떻게 변했대요? 1200 마이너스 P. QS는 변했다는 얘기가 없죠. 그러면 2P. 그리고 또 여러분들 오해할까봐 여기 QD1, 이 QD2 이렇게 참 친절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거 같게 만들어주고 요게 같게 만들어주면 돼요. 요거는 시간 측정을 좀 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1분 안에 풀 수 있는 건지 1분 안에. 그래서 빨리 푸는 게 중요합니다. 900 마이너스 P는 2P. 오 속도도 늦었어. 더 빨리. 3P는 900. 오 큰일 났어. P는 300. 300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Q는 600 이렇게. 왜냐면 하나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빨리 해야 돼. 빨리. 1200 마이너스 P, 2P. 저 이러다가 절단 나겠어. 더 빨리. 3P는 1200. P는 400이죠. 맞죠? 예. 400을 대입하면 Q는 얼마? 800.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답을 보는 거예요. 가격은 얼마에서 얼마로 변했고? 300에서 400으로 변했고. 맞아요? 양은 얼마에서? 600에서 800으로 변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답은 1번이에요. 1번. 오른쪽 37번.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장 수요함수는 P는 100-4QD다. 얘네들은 모두 다 동일한 개별 수요함수를 갖는데 2배가 된다면 새로운 시장 수요함수는 뭐냐? 단 새로운 시장 수요량은 QM으로 표기를 할 거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7번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는 뭐 제가 정상적으로 푸는 방법도 소개는 해드릴게요. 정상적으로 푸는 방법. 원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돼요. P는 100-4QD다. 맞죠? 예, 넘어갑니다. 몇 QD? 4QD는 얼마? 100-P.
QD만 남깁니다. 예, 그럼 4로 나눠주면 얼마? 25 마이너스 4분의 1 P. 근데 이게 몇 배가 되었다? 2배. 그럼 곱하기 2를 때리는 거예요. 곱하기 2. 2배니까 그럼 얼마 됩니까? 50 마이너스 2분의 1 P. 근데 더 이상 2배 된 값은 QD가 아니라 뭐다? QM이다. 맞죠? 예, 그 답은 이거예요. QM은 50 마이너스 2분의 1 P. 그러니까 QD로 이렇게 좌변 우변 정리해 준 다음에 곱하기 2를 때려서 QM을 구해내는 거야. 이게 답이야.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눈치껏 찾아봐도 답이 없지. 뭐 그럴 때 너무 슬퍼하거나 노예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왔다리 갔다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너무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해서 나중에 막 하고 나면 어지러워요. 이거 너무 많이 왔다리 갔다리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한번 해봐요. 시작. 2분의 1P는 50 마이너스 QM. 맞아요? 그럼 P만 남기면 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100 마이너스 2QM.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더 빨리 푸는 방법은 P는 100 마이너스까지 똑같이 쓰고 2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얼마? 2QM 이렇게 해도 되고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몇 번? 2번. 혹시 저기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빨리 푸는 방법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쉬는 시간에 저한테 오든지 아니면 그 수업 시간에 왜 대답하는 거 보면 누가 대충 공부 좀 잘해 보이고 못해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 요거 저거 내가 빨리 푸는 방법을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좀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 학원에 실력자들이 많아요. 오늘은 많이 안 나왔는데 실력자들이 많아요. 예.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물어보면 친절하게 얘기를 해줄 겁니다. 오늘 한 명도 안 나왔네. 실력자들 더 어디로 숨었지. 아무튼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오늘 나온 사람들한테는 묻지 마요. 묻지 말고 다음 주 되면 실력자들이 나올 거예요. 예.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그럼 38번 문제도 우리 한번 답만 찾아서 한번 풀어볼까요? 연습 삼아 해볼까요? 예. 어떻게 할까요? P는 300 마이너스까지를 찾는 거야. 일단 P는 300 마이너스만 찾아도 1, 2, 5가 날아가거든. 맞죠? 그리고 몇 배가 돼 있어요? 10배. 그럼 10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럼 뭐 2QM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아니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산 넘고 물 건너 풀어야 될 문제를 이렇게 푼 거예요. 다른 학원에 가면 다 그렇게 풀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막 풀어요. 우리 학원 수험생들만 이거 3번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 때문에. 아, 참 무슨 전생에 뭐 나를 구했나. 하여튼 좀 축하드려요. 결혼생 잘 만났네요. 예, 답은 3번. 답은 3번. 전생에 나를 구했어요. 나라를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좋은 결혼생을 만났을 거예요. 전생에 나를 구하긴 구했는데 진짜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구했으면 뭐 재벌로 태어났겠지, 그죠? 예,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거북선 노젓는 정도, 그 정도 구하지 않았나? 의병 중 1인, 그죠? 의병 중 1인 아니면 의병들의 무기를 조달했다든지 뭐 그 정도의 나라를 구해서 이 정도의 어떤 운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완전 주도적으로 나라를 구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보니까. 예, 답은 3번입니다. 어쨌든 나라를 구했으면 틀림이 없어요. 39번 문제로 갑니다. 39번.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예요. 칠판은 뭐죠? 자, 수요 법칙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 효과고요. 하나는 대체 효과인데 소득 효과에서는 재화가 하나 나오고요. 실질 소득이 떠요. 근데 대체 효과는요. 재화가 하나 나오고요. 반드시 하나 더 나와요. 문제 풀다가 이렇게 했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가 소득 효과인지 대체 효과인지 한번 얘기해 봐요.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내 실질 소득이 증가되는 것 같아서 수요가 증가됩니다. 무슨 효과? 소득 효과. 오늘 실력자들이 많이 안 나와서 그래요. 예, 그분들이 오늘 다 단체로 결석을 하셨네. 자, 무슨 효과인지를 얘기하세요. 예, 소득 효과인지 대체 효과인지. 그분들 전화 돌려가지고 좀 나오라고 좀 해주세요. 내 너무 힘드네 오늘. 자, 다시 한 번 더.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마치 내 실질 소득이 증가되는 것 같아서 수요가 증가되는 건 무슨 효과? 소득 효과.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을 해요. 그러면 이것과 비슷한 다른 재화 값이 상대적으로 비싸 보여. 그럼 다른 재화는 안 사겠지. 내 거 사겠지. 이거를 대체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1번 지문 가볼게요. 주택 임대료가 상승하면, 자, 나왔어요. 다른 재화 네모. 내 거 말고 다른 재화 하나 더 나왔죠. 그 내 거 가격이 오르면 다른 재화 값이 상대적으로 뭐해 보여? 싸 보이지. 그럼 다른 재화 사겠지. 그럼 내 거 수요는 많다. 감소한다. 이게 무슨 효과? 대체 효과. 네모하시고 두 개 연결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재화란 말이 뜨면 이건 무조건 대체 효과예요. 재화가 한 개만 뜨면 소득 효과인데 다른 재화가 하나 더 뜨면 이건 대체 효과예요. 문제 푸는 방법 알겠습니까? 예, 2번. 인구 동그라미. 너무 많이 했어요. 자체가 이동 동그라미. 자체가 이동. 수요 동그라미. 그럼 대답하세요. 인구는 가격이다. 가격 이외다. 가격 이외. 가격 이외는 곡선 상에서 움직입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건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맞는 말이죠? 예. 3번.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그 네모 좀 치세요. 이자율이 하락. 네모 쳤어요? 예. 그 옆에 수요가 뭐 한다? 증가한다. 수요 동그라미 하시고 위에다가 공급이란 말도 적어 놓으세요. 요거는 저기 비단 수요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자율이 하락되면 수요는 뭐하고 증가, 공급도 증가.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것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수요 공급 모두 증가합니다. 예. 4번.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자 네모 칩니다.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 네모.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쓰세요. 공급 증가. 공급 증가 썼어요? 예. 그럼 대답하세요. 자, 공급이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될 거 아니야?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뭐예요? 하락해요. 맞죠? 양은 뭐하고 증가하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우리가 연습할 때는요. 가격 하락, 양 증가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지. 그리고 모든 책에 우리 공인중개사 모든 수험 교재에 가격이 먼저 나와요. 가격이 하락하고 양이 증가된다. 근데 시험 지문은요. 이걸 먼저 물어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한테 나중에 이게 몇 회 때 나왔냐면 22회 때 나왔는데 저한테 시험 치고 와서 따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개론생은 맨날 가격이 먼저 나오고 양을 먼저 했잖아. 예. 근데 시험에 양이 먼저 나왔어. 내가 어쩌라는 얘기야? 나한테 막 따지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한테 양이 먼저 나왔다고.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좀 세상을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따지는 분들은. 시험에 양이 먼저 나올 수도 있지.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양을 먼저 할게. 그러면 자, 공급이 증가되면 양이 뭐하고 증가되고 가격은 뭐하고 하락하고 언제든지 순서를 바꿔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떴기 때문에 떴기 때문에 양은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옆에 갑니다. 균형 거래량은 뭐하고 증가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뭐한다? 하락한다. 뒤에 가격 하락한다는 맞지? 근데 앞에 양이 뭐한다? 증가한다라고 했었어야 되겠지. 그래서 4번이 좋은 문제인 이유를 알려드릴까? 4번은요 공급 증가라는 말을 안 준 거야. 공급 증가란 말을 안 주고 공급 증가 요인을 낸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지.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뭐가 증가하겠지? 공급이 증가하겠지. 그러면 양만 뭐하고 증가하고 가격은 뭐하겠지? 하락하겠지. 그럼 제가 다른 문제 내볼까요? 잘 보세요. 다른 문제 내볼게요. 다른 문제. 정상제인데요. 정상제인데 소득이 증가했대요. 들었어요? 이때 가격과 양이 어떻게 변할까? 가격 상승, 양 증가. 왜? 소득의 증가는 수요 증가니까. 수요 증가니까 가격 상승의 양 증가지. 근데 수요 증가란 말을 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연습 하나 더 해볼까? 자, 토지 가격이 상승했대요. 토지 가격이 상승했다. 마음에 준비했어요? 준비 진짜 예, 그럼 갑니다. 가격은 뭐예요? 가격은 상승합니다. 양은 감소하고.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하고 생산비가 상승한 거거든. 공급이 감소한다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상승, 양 감소 이런 거 나올 수 있다는 거지. 특히 토지 가격 상승 이런 거 나오면 깜짝 놀라지 마시고 토지 가격 상승해가지고 어쩌라는 얘기 하지 말고 토지 가격 상승하면 공급 감소하겠네. 공급 감소하면 가격 상승, 양 감소하겠네. 이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참 좋은 기출 문제. 참 좋은 기출 문제. 5번으로 갑니다. 5번.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예, 5번. 부동산 수요와 수요 동그라미. 소요는 소요 동그라미. 서로 다르다. 다르네. 수요 글자도 다르네. 예.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동그라미 한 거 사이에다가 구매력이라고 써요. 구매력. 동그라미 한 거 사이에다가 구매력 썼어요? 예. 앞에 있는 수요 앞에다가는 O, 소요 앞에다가는 X. 그럼 대답하세요. 구매력이 있으면 뭐가 되고? 수요. 이게 유효 수요예요. 구매력이 없으면 소요. 이건 잠재 수요예요. 구매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문제예요. 답은 4번. 40번. 다음은 주택시장에서 수요 공급 변화에 따른 균형 변동에 대한 설명 중 보기에 가로 내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이 문제 푸는 방법은요. A, B를 묶고요. CD를 일단 묶어요. A, B 묶고 CD 묶었습니까? 묶었으면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묶으신 분들만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자,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데 가격과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건데 지금 A가 뭐가 나왔고 B가 뭐가 나왔고 C가 뭐가 나왔고 D가 뭐가 나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A는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고요. B는 수요 감소 공급 감소예요. C는 수요 증가 공급 감소고요. D는 수요 감소 공급 증가예요. 대답해 주세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는 가격 몰라. 양 증가. 수요 감소 공급 감소는 가격 몰라. 양 감소.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가격 상승. 양 몰라. 수요 감소 공급 증가는 가격 하락. 양 몰라. 그러니까 아까는 수요 공급 중 한 개만 변동하는 경우를 물었다면 이번에는 수요 공급이 둘 다 변동하는 경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1번 가봅니다. A번. 수요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 가격은 알 수 없고 양만 증가한다. 맞네. 예. B. 수요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면 가격은 알 수 없고 양은 감소한다. 감소하는 거 맞네. 예. 세 번째.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맞네. 예. 네 번째. 수요 감소하고 공급 증가되면 가격은 뭐고?
하락하죠. 하락하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있으니까 하락하고 양은 알 수가 없다. 맞네. 예, 그럼 2번이 답일 텐데 2번 갑니다. 수요 증가 보다는 절대로 주가 될 수 없어요. 누가 크다면 공급의 감소가 크면 공급의 감소 네모. 공급의 감소 네모했어요? 예, 그럼 대답하세요. 지금 공급이 많다고 감소한다고. 그러면 공급 감소만 보면 돼. 왜 큰 것만 보면 되니까.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은 뭐예요? 상승하고요. 상승하고 양은 감소합니다. 환장하겠네 진짜. 오늘 저 실력자들이 출근 안 했어 오늘. 그래가지고 그래요. 자,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감소합니다. 가격 상승의 양 감소입니다. 가격 상승의 양 감소. 따라서 가격 상승의 양 감소. 알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에요. 네, 답은 몇 번? 5번. 괜찮아요. 예. 농담이에요. 농담. 상처받지 마요. 예. 41번으로 가요. 41번. 정부의 정책금리 인하로 주택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방금 했잖아.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했다 그랬잖아. 지금 41번 보고 있습니다. 모두 증가하면 가격 몰라 양 증가. 그래서 가격 몰라 양 증가해서 답은 5번. 이 될 뻔 하였어요. 5번이 될 뻔 하였는데 답 5번 아니에요. 답 5번 체크하신 분들 5번 옆에다 쓰세요. 아까비. 5번 아까비. 5번 아까비. 가로 안에 보니까 주택 수요 증가 폭과 공급 증가 폭이 동일하다 나왔습니다. 동일해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다가 쓰세요. 같다면. 그러니까 이 문제 어떤 문제냐면요. 원래 수요 증가 공급 증가는 가격 몰라 양 증가가 맞아? 근데 수요 증가 폭과 공급 증가 폭이 동일하다.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다면 묻는 거예요. 같다면은 가격 불변 양 증가. 자, 따라하시죠.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그러니까 수요 증가폭과 공급 증가폭이 동일하면요. 가격 불변의 양 증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번입니다. 깜짝 같은 문제예요. 답은 2번. 5번 체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물론 1번, 3번, 4번 체크하신 분들은 이걸 이해 못한 사람이에요. 이걸 갖다가. 그런 사람들은 마치 많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5번 체크하신 분들은 끝까지 지문 보는 연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넘겨서 42번 문제로 갑니다. 42번 문제. 다음 중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이 동시에 높아지는 경우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뭐 어떻게 푸냐면요. 1번부터 5번 지문을 다 한번 풀어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제가 하자는 대로 좀 하셔야 됩니다. 1번은요, 동그라미 하세요. 수요 감소만 동그라미 하세요. 수요 감소만. 1번에 수요 감소만 동그라미 했어요? 그러면 대답하세요. 수요가 감소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 양은 뭐? 감소. 맞죠? 네. 2번은 공급 증가만 동그라미 하세요. 공급 증가만. 공급만 증가됐으니까. 그럼 가격은 뭐? 하락. 양 뭐? 증가. 3번은요. 수요 증가만 동그라미 하세요. 크다면이 나올 때는 뭐만 보라? 큰 것만 봐라. 수요 증가 가격 상승. 양 증가. 정답은 3번이에요. 왜냐하면 가격과 양이 둘 다 높아지는 경우를 찾아라 그랬잖아. 그럼 가격도 상승하고 양은 증가되는 거 3번밖에 없거든. 그래서 답은 3번. 결판이 났고 4번. 수요 감소만 동그라미 수요 감소만. 수요 감소 동그라미 했어요? 왜 수요 감소만 동그라미 했어요? 왜? 큰 거 보면 되니까. 그럼 가격 하락, 양, 감소. 답이 아니네요. 예. 5번은 일단 이렇게 합시다. 수요 증가 공급 감소가 같다면 나왔잖아. 같다면 동그라미를 일단 하고 같다면 동그라미를 하는데 얘가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수요 증가 공급 감소되면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몰라 해놓고 이 양이 많다 불변하는 거예요. 같다면이 나오는 바람에.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이 됩니다. 43번.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갖는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모두 하향으로 이동한다 그랬습니다. 하향이란 말에 네모를 빵 칠까? 하향이란 말에 네모를 빵 칠까? 그런 다음에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쓰세요. 첫 번째 줄 끝에 가봐요. 첫 번째 줄 끝에 가니까 수요 곡선이란 말이 뜨나? 그 위에다 쓰세요. 좌하향. 수요 곡선 위에다가 좌하향. 좌하향 썼나? 위에다가 하나 더 쓰세요. 감소. 이 말은 수요가 뭐였다는 얘기야? 감소했다는 얘기야. 그 줄 바로 옆에 보니까 공급 곡선이란 말이 있습니까? 옆에 위에다 쓰세요. 우하향. 우하향. 그리고 나서 쓰세요. 또 증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요 곡선의 그래프는 모양이 이렇거든요. 수요는. 맞아요? 공급 곡선의 그래프는 모양이 이렇거든요. 그쵸? 근데 둘 다 어디로 가야 된다? 하향으로 가야 된다. 그럼 수요가 하향으로 가려고 하면 이렇게 가면 돼요. 좌하향으로. 그럼 수요가 뭐 한 거야? 감소한 거야.
맞죠? 공급도 어쨌든 하향으로 보내라 그랬잖아. 그럼 얘는 우하향으로 가야 돼. 우하향으로. 맞죠? 그럼 공급은 뭐? 증가.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문제예요. 그럼 수요가 감소되고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할 수가 없다. 답은 1번인데 자 지금부터 제가 43번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빨리 푸는 방법. 이걸 제가 여러분들 3초 만에 푸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3초 만에. 3초 만에 답까지 구하고요. 마킹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초 하면 덮었어. 순발력 떨어지시는 분들도 5초 하면 덮었어. 일단 7번 보세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예. 우하향하는 곡선 무슨 곡선? 우상향하는 곡선. 만나는 점. 균형에서 균형 뭐가 결정되고요. 가격과 균형, 양. 질문 드릴게요. 예.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 상승, 내려가면 가격 하락. 그럼 가격은 어떻게 불러요? 상승, 하락. 가격은 증가 감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가격은 상승, 하락. 양이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 양이 왼쪽으로 가면 감소. 그 양은요 증가 감소라고 얘기를 하지 상승, 하락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뭔지 대답하세요. 가격 상승, 양 증가, 양 감소, 하락. 자 오른쪽으로 가면 양 증가, 위로 가면 가격 상승, 아래로 가면 가격 하락, 왼쪽으로 가면 양 감소.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내볼게요. 제가. 자, 잘 봐요, 잘 봐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봐요. 무슨 말인지. 잘 봐요, 이거요. 예. 자, 수요 공급 모두 다 상향으로 갔다. 수요 공급 모두 하향으로 갔다. 수요 공급 모두 우측으로 갔다. 수요 공급 모두 곡스 그래프가 좌측으로 갔다. 이때 가격이랑이 어떻게 변하느냐? 자 보세요. 공통점을 찾아보는 거죠. 수요공급 모두 다 상향으로 갔다 그랬잖아. 뭐가 보이네? 상이 보이네. 가격은 뭐하는 거야? 상승하는 거야. 아니 둘 다 올라갔으니까 양은 몰라요. 나는 상만 알거든. 5초보다는 좀 더 걸리겠네요. 한 10초 정도. 10초 정도를 제가 10초. 자 모두 하향으로 갔다. 그러면 하만 보이잖아. 그럼 가격 하락. 맞죠? 양은 몰라요. 맞죠? 우측 같지? 양은 증가, 양은 증가. 우만 아니까 가격 몰라. 알겠죠? 좌측 같지? 그러면 양은 감소, 가격은 몰라. 원래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이렇게 풀어야 돼요. 상향으로 가려면 수요 곡선은 우상향이에요. 수요 증가. 공급 곡선은 좌상향이에요. 공급 감소. 수요 증가되고 공급 감소되면 가격 상승 양 원래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수요 증가는 우상향. 공급 증가는 우하향. 그럼 수요도 증가되고 공급도 증가되면 가격 몰라 양 증가. 원래 이렇게 풀어야 돼. 지금 뭔 말인지 몰라서 그런데 둘 다 좌측. 수요는 좌하향, 공급은 좌상향입니다. 그럼 가격은 몰라. 왜냐면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있기 때문에.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튼 그래요 이게. 어렵네 이거.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잘 보세요. 상과 하, 우와 자의 의미 말면 돼요. 자 이거. 우리 상이 뭔지 알잖아. 가격 상승이야. 양은 몰라 아직도. 가격 하락, 양은 몰라. 양 감소, 가격은 몰라. 양 증가, 가격 몰라. 이렇게 푸는 거예요. 다시. 상향, 둘 다 상향입니다. 가격 상승, 몰라. 양은 가격 하락. 틀리기도 어렵네. 상, 양 몰라. 가격 몰라. 양 증가. 가격 몰라. 양 감소. 그럼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3번을. 지금부터 5초 만에 덮어 쓰는 방법을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줄 끝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모두 뭐 하향 네모돼 있습니까? 가격 하락 양 몰라. 정답은 1번. 이렇게 찾는 거지. 그럼 5초 덮어 쓰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방법은 그래프 다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운지, 잔지, 상인지, 한지를 다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프에 대한 내용만 이해하시면 사실은 이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좀 쉬었다가 정신 또 다 잡을 필요가 있거든. 정신 다 잡을 필요가 있으니까 10분 휴식 취하셨다가 45번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겠습니다.